얼른 이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압류, 민사소송, 절차 들어갈 테니 빨리 연체금 납입하십시오. 그래도 신청 채무자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카드 대금을 납입을 못합니다. 그러면 바꿔지죠. 이제 이런 회유하는 방법이. 이번 시간 개인회생 신용카드사의 적극적 대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막 상담을 좀 채무가 어려우신 분들 뭐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 상담하다 보면은 상담하신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직 신용카드가 아직 살아있고 한도도 남아있는데 이 신용카드를 다 사용해도 되는지, 그 다음에 자기가 개인회생 신청 전에 이 신용카드를 다 한도액을 사용했을 때 카드사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종종 질문들을 하셔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이 신용카드사들이 있잖아요.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어떤 신청 직전에 신용카드를 막 사용했다 해서 막 어떤 대응 자체를 거의 없었어요. 예전에 신용카드사들이. 그래서 예전에 어떤 것들이 빈번히 일어났냐면 이제 신청 채무자들이 신용카드 한도가 남아있으면 신청 직전, 카드가 정지되기 직전까지 카드를 막 써요. 그 다음에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비용이 들잖아요. 그 비용도 그냥 카드로 긁어버려요. 예전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신용카드사들도 크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일부 신용카드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국부터 해가지고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막 수배로 막 증가하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사들이 이제 이거를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개인회생 신청했던 분들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신용카드사들도 이거 일일이 대응하고 뭐 법적인 절차 밟으려면 비용 들어가고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인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신용카드사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부 개인회생 의뢰를 받은 사무실들이 고액을 받는 사무실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랐는데 회생 비용이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부르는 사무실도 있어요. 한건 이렇게 처리하는데, 그러면 그걸 신용카드로 딱 긁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용카드사들이 열이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카드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일이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작년 겨울에 저도 받았거든요. 신용카드사들이 신용카드 사용, 그러니까 신청 직전에 카드를 사용하고 개인회생하면 얼마라도 탕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을 일부러 갚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신용카드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기죄 성립 여부가 다분해집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사들이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 그 다음에 뭐 변호사협회라든지 법무사협회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동안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용카드사들이 그냥 넘어가 줬는데 이제는 절대 넘어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형사고소라든지 이런 걸 진행할 것이다. 그러니 신청 직전에 개인회생 비용을 카드로 결제한다거나 그 다음에 의뢰인들이 카드를 남발하게 되면 이제 가만히 안 있겠다, 이렇게 공문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용카드사들이 어떤 식으로 적극적 대응을 하냐면 일단 이렇게입니다. 처음에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의뢰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럽니다. 예전에는 진짜 안 그랬는데 요새는 신용카드사들이 연락을 해서 이제 압박을 심하게 합니다. 의뢰인들. 얼른 이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압류, 민사소송, 절차 들어갈 테니 빨리 연체금 납입하십시오. 그래도 신청 채무자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카드 대금을 납입을 못합니다. 그러면 바꿔지죠. 이제 이런 회유하는 방법이. 원금이 500만 원에 지연이자까지 하면 600인데 원금만 납입해 주시면 저희들이 없는 걸로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카드사 직원들한테 전화 옵니다. 그런데 신청 채무자 돈이 없기 때문에 원금 플러스 이자에서 이자 삭감해 준 거에서 움직이지 않죠. 왜? 납입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연락 옵니다. 원금이 500인데 300만 납입하시면 저희 카드사에 어떤 채권 채무 관계를 다 없는 걸로 해주겠습니다. 그래도 개인회생 신청하시는 분들이 지금 개인회생 비용도 없으신 분들인데 카드값이 이제 연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이 딱 들어가요. 들어가면 신용카드 회사들이 채권자 이의 신청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청 직전에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했다 하면 어차피 탕감받은 것을 알고, 그러니까 다 갚지 않을 의도로 고의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했으니 이거는 개인회생 남용이다, 그래서 기각해 주십시오 하고 채권자 이의 신청을 카드사들이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채권자가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를 동의 여부가 여러분들 개인회생 인가 요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이의 신청한다 해서 무조건 개인회생이 잘못되는 게 아니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신청 채무자하고 법원은 신청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할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만 감시하고, 개인회생 재판부에서는 있잖아요, 이 사람이 고의로 이 신용카드를 남발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심리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채무가 많고 한 달 소득이 얼마고 개인회생 남용이 없고 이런 거에도 막 이런 것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자가 이의 신청한다 해서 뭐 기각이 되거나 이런 폐지가 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다만 개인회생 재판부도 이렇게 신청 직전에 막 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개인회생
남용한 거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신청 채무자한테 이제 좀 압박이 들어오냐면, 그 사용한 카드 대금 있잖아요. 사용한 신청 직전에 신청 뭐 6개월 내에 뭐 사용한 신용카드, 뭐 3개월 내에 사용한 신용카드, 한 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를 신청 채무자 개인 재산으로 잡아서, 너가 개인의 신청 직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액수만큼을 개인 재산으로 잡아서 이거를 다 갚아라, 이런 식으로 개인회생 재판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청 직전에 신용카드 500만 원을 사용을 했다. 그 다음에 서울 강남에 뭐 사무실에 개인회생 비용 1000만 원을 긁었다. 그러면 이거는 너 개인 재산으로 잡아서 이만큼 이상을 더 변제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들이 뭐 다 그러진 않겠지만, 물론 소액 뭐 몇십만 원, 뭐 1, 200 이런 거 가지고 형사고소를 하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액수가 막 1000단위, 2000만 막 이렇게 긁어버리면 신용카드 회사들이 지금은 형사고소를 해버립니다. 형사고소가 뭐냐면, 여러분들 신청 직전에 카드를 많이 사용한다면 변제 의사가 없다고 봐도 되죠. 왜? 내가 어차피 다 안 갚을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거를 변제 의사가 없던 것도 맞고 변제 능력도 없잖아요. 그러면 형사 사기죄 성립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무조건 몇십만 원, 뭐 1, 200 썼다고 이제 그걸 일일이 다 형사고소 할 수는 없죠. 근데 액수가 7, 800, 1000, 2000 이렇게 카드를 남발하게 되면 카드사들은 지금 형사고소도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신용카드의 사용 여부는 결론은 일단 신청 직전에 사용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네, 다만 너무 급전이라는 게 필요하시면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내 생활비 정도만 조금만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의 액수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